지금까지 과학체험 활동을 들었던 1학년이라면 아마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한 유용미생물 비누 만들기에 대해 기억할 겁니다. 유용미생물은 1994년 일본의 히가테루 교수가 개발하여 학계에 발표한 물질로 약 80여 종에 달하는 미생물로 이루어진 미생물 복합체인데요. 활동을 진행하면서 강사부는 유용미생물에 관해 이러한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.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유용미생물은 자연 속 유용미생물의 효용을 극대화한다.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정화하고 쾌적함을 선사한다.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형성한다. 자연물질이 변형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엔트로피 현상의 증가로 인해 붕괴되어가는 우리의 환경을 소생한다. 여기서 주제에 의문이 생깁니다. 행복한 사회나 엔트로피는 제쳐두더라도 유용미생물에 정말 환경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긴 한 걸까요? 저는 104192 이영표이고요. 지금부터 1040 박혜림 양과 유용미생물의 수질 정화 능력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희는 서울시에서 취수장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하류에서 채취한 물을 표본으로 하였습니다. 또한 하천의 오염 원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생활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채취한 물의 절반에는 세제를 첨가하였습니다. 이후 유용미생물의 비율별로 수질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물을 6개의 집단으로 나눠 0%에서 10%씩 50%까지의 유용미생물을 섞어준 후 24시간마다 물들의 수질 개선도를 확인하였습니다. 총 4일간 24시간마다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. 첫 번째로 초기 한강수의 pH를 측정한 결과 약 pH 7 정도로 관찰되었으며 세제를 첨가한 집단의 pH는 pH 7에 가까우나 상대적으로 염기를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이후의 pH 변화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도 미미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초기 한강수의 COD를 측정한 결과 약 2에서 3mg/L 정도로 관찰되었으며 세제를 첨가한 집단의 COD는 약 20mg/L 정도로 관찰되었습니다.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이후 모든 한강수의 COD가 증가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강수의 COD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초기 한강수의 TDS를 측정한 결과 약 90ppm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세제를 첨가한 집단의 TDS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.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이후 한강수에 첨가한 유용미생물의 비율과 TDS의 증가세가 거의 비례하도록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실험에서 관측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용미생물에는 수질 정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과 부유 물질량을 높여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. TDS의 경우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첨가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유용미생물에 의한 효과가 아닌 단순히 희석의 개념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주제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기 전까지 그 진행에 대한 보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